네,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또 오늘 전국 상황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부산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세계 단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만남이었는데 두 정상 오늘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보시죠. And we will be having some discussions. I think we've already agreed to a lot of things, and we'll agree to some more right now. But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normal for the two leading economies of the world to have frictions now and then. And in the face of winds, waves, and challenges, you and I, at the helm of China-US relations, should stay the right course and ensure the steady sailing forward of the giant ship of China-US relations. 네. 안타깝게도 시진핑 주석의 목소리 육성은 이제 듣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두 정상 모두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자랑합니다만은 말을 하는 스타일을 좀 다르고 어쨌든 오늘 100분 동안 이어졌는데 그 회담 끝에 미국은 중국에 그동안 부과해온 관세 10%포인트 내리기로 했고요. 중국은 히토리 수출을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이런 뭐 관세라든가 제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일단 뭐 원점으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양측이 긴장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잠시 소강 상태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을 껐다라기 보기보다는 일단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히토리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1년 동안 유예하겠다. 유예라는 것이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없다. 1년 뒤엔 다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니까 네. 중국도 한 걸음은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쪽 미국 측에서도 100%의 추가 관세를 공언했습니다만 이 부분 철회했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특히 이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나하고 대화가 될 것 같으니 일단은 내가 50%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기존의 20%의 관세를 10%로 낮춰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지 완전히 이 부분을 없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측이 한 걸음씩 일단 뒤로 물러서서 현재의 상태를 잘 끌고 관리해보자 이런 측면이라고 보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블룸버그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이 미중 간의 긴장 관계는 낮춰졌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냉전이 지속될 거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더라고요.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뭐 사실상의 지금 당장의 무역 전쟁은 끝날지는 뭐 끝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양 국가의 패권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제 발등에 불씨는 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제 그런 평가셨고,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 이제 유일 패권으로 한동안 세계 패권을 자랑했던 미국이 이제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중국 양대 패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의 어떤 뭐 군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중국은 도전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습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물론 그 전직이 사업가였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체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사실은 협상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설령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가만히 됩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한테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뭐 10%로 날았다. 그리고 대두를 우리가 이제 다시 푼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어떤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그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그런 안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 물론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더 큰 석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미국에 도전할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한 예.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자,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냐면 내년 4월에 다시 중국에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헤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관심이냐면 이제 4월에 중국에 오면 이번에 못 만난 김정은도 그 시기에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갈 때조차도 김정은을 못 만나고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하면서부터 4박 5일 정도의 아시아 순방 일정 내내 네.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한 번씩 그 구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시 오겠다. 그리고 김정은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상황들을 속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요. 내년 4월 달에 오늘 미중 회담의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중국을 가는 길에 그 끝나고 나서 한반도를 거쳐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이번에는 김정은이 바빠서 나를 못 만났지만 아마 다음번에 내가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될 때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지금 뉘앙스를 풍겼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도 지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당장에 얻을 실익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 정도에서는 어떤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서의 만남, 이 정도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날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구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구 없이 대답은 미사일 한 방 쏜 거거든요. 김정은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만나고 싶어 할까요?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도자지만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통일전선 전설은 상당히 능한 그런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왜 북한이 김정은이 그런 미사일을 쐈겠습니까? 그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좀 봐라. 북한의 존재 가치가 이만큼 크다. 예. 더 극적으로 전 세계에 물론 뭐 북중러 이런 삼국 동맹 체제가 형성이 돼 있지만 전 세계에 북한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사일 발사입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음으로써 미국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물론 핵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는 아직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존재감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네. 이만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것 같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뭐 북한 김정을 만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벨 평화상이야 그것을 하지 않아도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을 김정은을 만나서 군축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안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노벨 평화상 북한을 상대로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상호 양대 패권 사이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북증러라는 연합 동맹 체제를 만들면서 상당히 강고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만 가지고 대륙을 견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핵을 주둔시켜 놓으면은 되는데 예. 이것을 NPT를 탈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의 어떤 이 삼각 동맹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려고 보시는군요.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이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그것도 이제 연 200억 달러씩 나눠서 그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해서 나누기로 하면서 미국이 요구했던 이제 전액 선불 이 조건은 피했는데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정부를 믿고 이 한미 관세 협상을 기다려주신 네.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 측의 관계자들에게도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판단들이 되어서 오늘 코스피가 4,000도 훌쩍 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조금 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면 우리 시장에서 더 큰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우리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서 관세 협상을 잘하는 리더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 주셨기 예, 예.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분 더 치켜 세운 분이 있잖아요. 터프한 협상가가 여기 시진핑. 있었다. 아닙니다. 우리 김정관 김정관 장관을 두고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지금 협상에 임했던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굉장히 전략도 좀 잘 세웠던 것 같고요. 그 상태 속에서 미국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그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그 양쪽이 모두가 만족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좀 한번 보고 올 텐데 표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 관련 발언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훌륭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과 우리의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자, 들은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외교 천재 대통령, 똑똑한 협상가 이런 이제 찬사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이거 아직 문서화 안 됐다. 더 봐야 된다 이거. 아직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 관세협정 실패할 때 7월 30일 날 미국 관세협정에서 3,500불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우리는 5% 정도까지밖에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는데 예. 지금 보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정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협정 문서라는 것은 트럼프의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행정 명령지가 나와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고 또 MOU가 체결이 돼야만이 그렇게 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다르고 네. 우리가 발표하는 것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는 물론 뭐 3,500억 불인데 그 중에서 마스가 해서 네. 선박에 관련된 것을 이제 1,500불이고 나머지 2,000불은 10년 할부. 할부라고 10년 할부인가요?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오늘 표현을 했는데 10년 할부 200억 불인데 사실은 150, 200억 불 정도면 외환보에 의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것이 물론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환영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외환시장 불안정을 상당히 치명적으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아직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에서 동아시아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그런 과정에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화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똑같은 관세 협정을 통해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공급망에 우리 아시아, 일본과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협정 내용을 보더라도 네. 마찬가지 일본의 총 GDP가 얼마입니까? 4조 2천억 달러고 한국의 총 GDP는 1조 9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퍼센티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외환 체급이 다른데 일본과 같은 모델로서 우리가 해서 덜컹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것은 저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외환 리스크 거기에다가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겉으로는 관세 인하를 통해서 나가지만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국가의 산업 리딩을 잡히는 그런 어떤 아주 리스크가 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에너지, 조선, 방산 분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종속적인 분야로 미국에 떠안길 그런 염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것이 잘된 협상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일례로 이제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러트닉 장관은 이제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대만에 비해서 결코 불합리한 뭐 그 불리하지 않은 그런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또 이제 달라서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반도체 관세에도 역시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발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한마디만 제가 좀한 예. 10초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것이 3,500달러 대미 투자 플러스에서 미 LNG 가스 유전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협정 문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장관이 이렇게 발표하면 합계가 9,500억 달러인데 이것은 1,350조고 2년치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알겠습니다.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모든 걸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모두 발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게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요구해 왔던 이제 수건 사업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던데 전문가가 요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라는 꿈을 세운 건 벌써 30년 전입니다. 우리 김영삼 정부서부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무도 실현시켜내지 못했고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두 번 논란 것인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공개적인 발언을 그러니까요. 통해서 이 제안을 던졌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내가 한국의 원자력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허가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두 개의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국방력이라든지 자주국방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 대북 그 억지력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저희가 이 첨단 이 전략 자산을 인수해 오는 데까지는 아마 10년 정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어제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 아침에 현실이 된 이런 상황들을 목도했다라고 본다면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님께서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런 논평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력이 신장될 수 있는 매우 좋은 그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가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 같은데 일단 오늘 국감에 나왔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현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 건조까지,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까지.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는 이미 기술력은 다 갖췄다. 이게 승인되기만 이게 워낙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 갖췄고 승인만 떨어지기를 바랬을 뿐 시간 얼마 안 걸릴 것이다. 근데 또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핵 잠수함이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보내는 것을 그 추진력을 원자력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핵 잠수함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핵 추진력이라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NPT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력 협정이 1974년에 미국과 체결을 해서 우리는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원자력 협정을 이제 체결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을 이제 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 설계에 위한 기술 역량에서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안규배 국방장관은 5,000톤급 이상 4대 해서 네. 그러면 대형 잠수함을 설계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를 지금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이제 걸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동력원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지금 개발이 우리가 돼 있다는 것은 억측이 상당히 심한 것이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기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오커스 필러 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국, 호주한테 미국이 이 기술을 안 줬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술적인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과연 발동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NPT에 가입하기 때문에 핵 잠수함은 이것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은 이라도 쓰면은 그래도 안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이 됐는데 중국은 오늘 외교부에서 그 한미는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고 한데 요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우리의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은 낼 수 있겠습니다만 간섭할 사안은 아닌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핵 확산 금지라는 것이 이제 NPT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을 이용한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NPT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기급의 그 플루토늄,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이 NPT 조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판단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뭐 다소 불쾌감이야 뭐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고 한다라면 예. 아무래도 무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서해 예. 바다나 이런 쪽에서 양측의 긴장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뭐 그 감나라 배나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예.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도 외교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북한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NPT 탈퇴하면서 국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 북한이 이것을 빠져나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한테 여러 가지 NPT에 대한 제재를 피해서 민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국에서 남한의 핵 추진 잠수함이지만 핵과 관련된 것을 남한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미국같이 이것에 대해서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한국의 NPT를 탈퇴해라.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라든가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그런 입장차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향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개된다면 외교적인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한중 정상회담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